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을 준수하면서 각종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힘써. 지금 이 시국에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중국의 포용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로운 태도는 오늘날 세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공산당이에요, 이 새끼. 그럼 맞네요. 네, 공산당이라니까. 아주 정확히. 파트 2 친중 매국은 여야를 가리지 않지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은 참 불행한 거다. 자플래닛이 올라온 거예요.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리더가 모든 것을 책임지며 이끌어 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히려 정작 실무진은 할 일이 너무 없거나 너무 많거나 정말 뭐아니면도다. 장점, 쓸 수만 있다면 연차를 편하게 쓸 수 있음. 재택근무 및 자율출퇴근제 역시 매우 좋은 복지 중에 하나. 인센티브가 매우 높은 편. 대표가 똑똑하고 합리적이다. 단점, 단순 파트장만 해도 10년치 하는 되어야 겨우 달 수 있음. 대표가 사람을 잘 못 믿어서 그런 것 같다. 이러한 제 성향 때문에 저는 가급적 소규모 소수와 일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어두운에 저와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구성원들은 5명 내외로 아주 소수입니다. 이는 개인적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이유 같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그래요, 대표님. 혹시 이 방송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멍청한 짓을 일부러 해야 돼요. 바보짓을 일부러 해야 된다고. 나처럼 머리를 뽑아. 아니 왜 자꾸 그러니까 머리를 뽑든지 뭔가를 해. 하여튼 어수룩한 구석을 일부러 만들어야 돼. 일부러. 사람들은 질투와 시기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가장 강렬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인간적인 면모가 있어야 된다고. 당신 내가 봐서 너무 완벽해갖고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는 거예요. 멍청한 척 하는 거를 스킬을 배워야 돼요. 아니 근데 대표님인데 멍청한 척 해야 되나요? 해야죠.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됩니다. 저기 왕창 생겨. 미친 듯이 생겨. 이거 옆에서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고 똑똑하면 안 돼. 예쁘면 좀 멍청하든지 아니면 똑똑하고 못생겨야 돼. 민희진 대표는 예쁘고 똑똑하잖아. 이러면 피곤하다고. 아 진짜로. 예. 지금이라도 조금 지금 어수룩하게. 좀 어수룩하게 일부러 네. 좀 자빠지고 그래요. 술 먹고 오바이트도 좀 하고 그래야 된다고 사람이. 아 진짜. 그래야 적들이 경계심을 풀어요. 그 광지영이 바보짓 한다고 일부러 가끔씩. 예. 그렇다니까. 유비가 일부러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그게 일부러. 다 알고 있는데 일부러 모른 척 한다고. 사람의 이 심리가 시기 질투 이거는 정말 강렬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저기 안 생길 수가 없어. 이 구조가. 그 댓글에 보면은 이제 세대 초월, 국가 초월, 언어 초월, 온 세상이 다 유진스다 진짜. 흐드드. 해외 진출에 있어서 단순한 음악적 요소에 그 문화의 역사와 정서까지 파고드는 섬세한 통찰력 대단. 이런데 예쁘잖아. 그러니까 저기 안 생길 수가 없다니까. 지금 일본 진짜 날림. 한이가 아까 찐한 거 보여드렸죠? 누가 마크로스의 린메이가 화면 뚫고 나왔다더만 진짜 그런 느낌. 시어가 지원아 배 아프겠다. 크크. 하이브는 가만히 있고 뉴스가 대신 홍보해주노. 크크크 참. 그러니까 지금 너무 완벽하니까 미진 너무 잘하니까 방치혁이가 지금 시기 질투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처세술을 좀 배우셔야 된다고 대표님이. 후훅학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얼굴 뚫고 철판 두꺼워지는 거, 얼굴 두꺼워지는 중국에서 옛날부터 후훅학이라고. 아 그래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 내가 그냥 뻔뻔한 게 아니야. 내가 그 책 읽어보고 뻔뻔한 거라고. 그에 비해서 밑에 돈은 니들이 벌고 쪽팔림은 국민이 가져가고 김구 선생님이 문화적 우수성을 갖고 싶다고 했지 문화를 갖고 돈을 벌고자 원수들의 비위를 맞추라고 했냐. 일본 저 친인 새끼 일본 애들하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왼수 일본 놈하고 싸워야 되는데 막 이런 지금 댓글들이 달린단 말입니다. 이게 김구 선생이 문화를 갖고 전 세계에 이제 올려갖고 이제 하는 그 열린민족주의를 말씀하셨지. 니들처럼 이렇게 국수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멍청한 새끼들아. 돈 벌라고 아주 환장을 했구나. 민족의 자긍심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냐. 니들이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존경 가수를 리스펙하고 노래한 적이 있냐. 일본 가서 이미자 노래 부르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야 일본 가갖고 조용필 노래 부르면 누가 좋아하냐. 돈 준다니까 뭐든 다 할 수 있었어. 니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아이돌들 일본에 가면 다 그렇게 일본의 자긍심을 높여줄 행동을 해야 하거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싫어하는 짓거리를 하고는 뭐가 잘난 듯이. 전 국민의 절반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털보 방송이나 보는 정치병자들이나 싫어하지. 그걸 누가 싫어하냐고. 아 이젠 진짜 그걸 깰 때입니다 우리가. 예. 네. 일본 사람이 한국 와서 가수 노래하면 공연하면 한국의 자존심을 좀 높여주는 그 립서비스 필요한 거고. 우리가 일본 가서 하면 당연히 일본 애들 입맛에 맞는 립서비스 필요한 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톰 아저씨가 왜 한국에 인기가 있냐고. 한국 와서 립서비스 해주잖아. 쥐영화 많이 팔라고. 와서 do you know say of course I love 김치 해준다고 톰 아저씨가 그래갖고. 그러니까 더 잘 보잖아. 사람들이 미션 임파서블 빵빵 터지잖아. 그래갖고
국뽕에 차오르는 거 알겠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볼 타입니다. 야후 재팬 등에 나오는 베스트 공감 댓글은 뉴진스의 기존곡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보다 한이, 민지, 혜인이가 부른 일본 올드송에 대한 전략적인 찬양이 더 노골적이다. 즉 뉴진스를 매개로 자기네 J-팝의 우수성이 평가된다며 세계에 알려달라는 글들과 한이와 혜인이의 일본어가 아직은 서투르고 좀 더 성숙해야 한다는 시덥다는 말이 주된 것이다. 일본 팬미팅이라 자기네 입맛에 맞춰주려 성공은 했다만 그걸 마케팅 삼아 J-팝이나 널리 퍼지길 바라는 모양새이니 민진도 이번 한 번의 이벤트로 됐다. 뉴진스 본래의 모습 자체를 홍보해주길 바란다. 일본 놈들 혼나와 다테마에 당하지 말고. 아니 일본에 좋은 거 있어갖고 우리가 우리 걸로 소화해서 일본이 세계로 나가고 우리도 같이 따라 나가고 윈윈이지. 뭐 이걸 성적게 이지랄 하고 있냐고. 리사가 더 예쁘다는 분도 계시네요. 네, 리사 옛날에 제 탑픽이었습니다. 예, 제가 저기 처음에 블랙핑크 처음에 완전 신일 때부터 저는 리사 좋아했었어요. 리사가 신곡이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예.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예. 터질 것 그러니까 그거 갖고 또 예. 이제 K-팝이냐 타이팝이냐 하잖아요. 그걸 막 싸우잖아요. 또 태국에서 찍었더라고요. 예. 아 그냥 태국 줘라 좀. 걔 줘도 우리 많잖아. 태국 애들도 뭐 나라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거 다 필요한 거 아니냐. 역시 대인배. 네. 아 진짜 정말. 타이팝 신선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열린민족주의인 겁니다. 강남스타일 대유행할 때. 네. 그때 글로벌하게 유튜브 터졌잖아요. 네.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나라가 어디였냐 하면 첫 번째가 미국, 두 번째가 태국이었어요. 한국이 아니고. 태국이 되게 외국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한류를 잘 받아들였다고. 왜냐하면 태국은 식민지 경험이 없거든. 예. 거기가 영국, 프랑스 이제 중간 중립지대로 두자 해갖고 태국이 독립국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독립국인 거를 이제 만든 영화가 그 왕가 나잖아. 율브리너 나와가지고. 그래, 그 영화잖아, 그게. 싸이가 태국 공연을 왔었어요. 그래서 태국 1등가 난리가 났었어. 태국이 방콕에서 싸이 공연한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암에 있는 한 호텔에 묵었는데 시암에 이제 한국의 명동 같은 데거든요. 네. 이제 주말에 가니까 주말에 태국 애들이 쫙 모여갖고 한국 춤을 추더라고. 댄스 막 추고. 그때 춤추는 애 중에 커갖고 지금 한 명이 리사, 한 명이 그 키스 오브 라이프의 라떼 아닙니까?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K-팝 배 아파. 우리도 저거 만들어야지. J-팝, C-팝에서 다 실패했지만 태국 애들은 K-팝 꺼리낌 없이 한국 와갖고 한국의 걸그룹 돼갖고 성공해서 다시 태국으로 돌아갔고 리사. 그런 게 열린민족주의라고 이게. 타국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도 지금 제가 봐서는 일본이 이제 저기 주가가 막 오르고 최근에 이제 좀 나라가 회복되는 것 같은데 그게 보면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베 때 이제 이게 움츠러 들어갔고 혐한했었잖아요. 지금 혐한 정서 다 사라졌어요. 작년 오사카 가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기 타워 레코드에 한국판이 더 많더라고. 일본 사람들 다 인정했어 이제. 한국 우리가 배워야 되는구나. 아베 때만 해도 지금 우리 저 옛날에 우리 식민지였는데 자존심상 이러다가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이고 우리도 또 분발하면 되지. 간봤대. 이래가지고 그런 지금 시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진다고. 그리고 그 오랜 침체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예. 그 인정할 때 거치면서. 그렇죠. 인정하고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제 살아나려고 하고요. 일본이 살아나면 그게 일본만 좋은 게 아니라고. 일본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그 경제학의 이웃나라 효과라고 있어요. 유럽이 왜 잘 사냐? 유럽이 독일이 잘 살아. 그럼 독일 사람도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주말에 할 일 없잖아. 옆에 네덜란드 가서 쇼핑한다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덩달아 잘 사는 거고. 벨기에 덩달아 잘 살고. 이렇게 된다고 그게. 덴마크의 주업이 이제 그 소 키우는 거 아닙니까? 낙농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싸게 독일에 돈 많이 벌어갖고 그걸 비싸게 사가니까 덴마크는 소 길러갖고도 잘 산다고. 그게 이웃나라 효과입니다. 이웃나라가 잘 살아야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일본이 잘 되면 우리도 좋은 거야. 나쁠 게 없어. 중국이 잘 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좋아. 나쁠 게 없어. 우리 경험했잖아요. 좋았던 거. 문제는 뭐냐? 네. 중국이 우리를 침략하고 식민지 삼으려고 하니까 네. 중국 놈들 우리 거 안 사주잖아. 일본은 K-팝 애들 매년 가서 지금 뉴진스도 공연하고 막 공연하고 문화교류 활발히 일어나는데 그쵸. 중국에는 공연 안 해줘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공연한 팀이 없다고 지금. 그런데 왜 중국을 첩빨고 있냐고. 우리 거 사주는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너무나 실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럼요.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 잘해주면 같이 잘해주고 우리 거 배척하면 같이 싸우고. 야 쌍놈 새끼가 어디서 이래야 맞는 거지. 이준님께서 기술 훔쳐가고요. 예, 기술 훔쳐가고. 훔쳐가. 그래. 우리는 배웠잖아요. 일본한테 배워서 우리가 반도체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친중 4대주의를 지금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입장에서 뭐 못했겠습니까? 너무 싫겠지. 문화를 통해서 한일 관계가 굳건해지고 이러면은. 그래서 KBS, SBS, 채널A, JTBC, YTN 다 이거 지금 푸른 산호초 이 현상이 돼갖고 파마에 대해서
막 보도하고 싶으면 난리 났어요. 계속 방송 나오니까. 그래서 막 했는데 MBC하고 TV조선은 푸른 산호초 방송을 안 한다는 거죠. 소름. 아, 결정적일 때 꼭 이렇게 티가 나요. 예. MBC 푸른 산호초 검색하면 안 나와. TV조선 푸른 산호초 검색하면 안 나온다고. KBS 푸른 산호초 하면 많이 나오고요. 채널A 푸른 산호초 많이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있는 거죠? 왜 MBC만 푸른 산호초 보도에 침묵하는가? 푸른 산호초가 한일 간의 문화를 통한 상호 존중, 관계 개선을 의도하여 기획되었고 그래서 한일 양국의 공이 지금 큰 사회적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푸른 산호초라는 자체가 80년대 일본 최전성기 향수를 담고 있음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일본 문화 전면 개방 때 들어와서 초이트한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주요 테마곡으로 사용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한일 문화 교류의 가구 역할을 한 것이고 김대중 오부치 선 이후에 노무현 고이즈미 시대로 연결되는 겨울연가 열풍 시대에 한일 간 상호가 좋았던 시대에 대한 상징성도 여기 같이 있는 겁니다. 문화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이 과거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대처럼 정서적으로 교감해갖고 한일 간의 관계가 좋으면 누가 제일 불편하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이겠죠. 그래서 MBC 중화방송만 SMN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슈카 지난 주말 방송 때 푸른 산호초 얘기 입번끝 안 했고요. 3%는 증권방송이니까 이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가 관련해서 얘기할 만도 한데 안 하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김어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친중 매국노들이 K-배터리만 파묻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K-팝도 같이 파묻으려 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소름돋지 않냐. MBC는 이제 어느 정도 얘기 많이 해서 당연히 그럴 거다라고 이제 짐작할 수 있었지만 여기 TV조선이 들어있다는 거죠. TV조선이 푸른 산호초 열풍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장인이 친중 매체를 운영했고요. 인민일보하고 제휴관계에 있는 중국 잡지를 한동훈의 장인이 발행을 하셨고요. 안리태무 정부에서 규제할 때 한동훈이 갑자기 이제 페북을 만들어 갖고 막 극렬히 비난했고요. 그리고 TV조선이 공견하게 한동훈을 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친중 매국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보 보수를 넘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마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한미일 삼각 가치 동맹인데 네. 그 가치 동맹을 복원하는데 윤석열 정부하고 이제 그 일본 정부하고 같이 공동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푸른 산호초라는 게 문화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단단 말입니다. 이 정치병자들이에요, 새끼들. 친중매국노 정치병자들이라고, 이 새끼들. 알바생 분들 아니실까요? 글의 길이를 봐서는 민주당 쪽에서 이제 좀 파견한, 민주당의 이제 정치주의 이런 거하고 좀 관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애들 아닌 것 같고. 중국 애들 이렇게 길게는 잘 못 써, 걔들. 한중 최고 지도자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배용, 하태경, 국민의힘이잖아요. 윤재호 원내대표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영석, 박강원, 여기가 이제 친문이에요. 성일종, 국민의힘이고요. 박홍구 내가 잘 모르겠고, 박정, 민주당이고, 여기도 친문이고, 유동수, 서영고 민주당이죠. 김두관 친문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이재명의 대항마로 민주당 당대표 출마한다는 거잖아요. 예. 박성민, 엄태영, 이인선, 홍석준, 최인호도 부산 친노의 이제 대표주자 합격이고요. 송석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친중 매국노는 여야를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MBC도 보도를 안 했지만 TV조선도 마찬가지로 보도를 안 한다. 근데 시기적으로도 뭐 그렇긴 했겠지만 예. 지난 정권에 어떻게 그렇게 중국의 자금이 우리 사회 곳곳에 예. 참 퍼졌나. 문재인이 문호를 왕창 개방한 거죠. 문재인이 팔먹으러 작정한 거야, 중국에. 그 계기가 진짜. 뭐였을까 너무 궁금해요. 진짜 모르겠어요. 아마 자본펀드가 매개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용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주간지 발행으로 변신했다. 잡지 이름이 차이나 라이프라는 겁니다. 오래된 친중파라는 겁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판문으로 검찰을 떠났던 진형구 변호사가 중국 관련 주간지 발행인으로 변신하고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도 주도하는 등 의혹적인 제기가 나섰는데 해공 신익희 선생이 민주당의 뿌리 같은 사람이에요. 인천 김성수 선생하고 네. 해공 신익희 선생이 주도돼서 만든 당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래놓고 지들이 친일파잖아. 사실 친일파 뿌리를 따져가면 민주당이야. 김성수가 민주당 뿌리였다고. 인천 김성수가. 우리는 이상해. 진짜 족보가 엄청나게 많이 꼬였어요. 막 파고 들어가면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진용구는 민주당 쪽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진 변호사는 중국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무역 유학생 진출 등에서 최대 교류 국가인데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인민일보와
무려 인민일보.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예요. 이거. 야, 이게 2002년도에 나온 2002년도에 오래된 골수 친중 매국노라는 겁니다. 한동훈 장인이. 친중 매국노 나라비 세우면 선두 10번 안에 드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인민일보와 제휴를 맺은 김에 중국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판단해서 차이나 라이프라는 중국 관련 종합 전문지를 표방하면서 지난 23일 창간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자금으로 이게 잡지가 발행된 거라고 이게. 근데 그 돈이 지원이 돼서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면은 돈도 그냥 적은 금액이 분명히 아닐 거고. 1조라니까. 한해 쓰는 돈 1조라잖아. 중국 애들이 한국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해 쓰는 돈이 1조라고 1조. 그게 얼마나 벌기 쉬운 돈이었을까. 이 돈 받으러 왜 갔겠습니까? 동방명주 가서 받았을 거 아니냐고. 동방명주. 여기에 같이 모여갖고 꼬량주 돌렸겠지. 얘들하고 같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런 일이 있어도 국정원에서 할 수 있는, 타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게 진짜 킬포라고. 이 한동훈 장인 얘기하면 노무현 장인 얘기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노무현 장인은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 돌아가셨고, 한동훈 장인 진영구는 한동훈 캠프에 돈 대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동훈 캠프 조직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영구라고 지금. 한동훈은 그냥 얼굴 마담이고 실세는 진영구라고. 진영구. 중국 왕이 그 외교부장이 이해찬 전 총리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한중은 타고난 파트다. 6월 30일 날. 이해찬이 친중 매국노 최고 대장이야. 지금 최고 노멀이라고, 새끼가.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 1대 초대 이사장이었다고. 친중 매국노의 뿌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그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면서 다달이 돈 내고 있는 그 노무현 재단이 지금 친중 매국노에 선봉에 서 있는 거라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친중 매국노 하라고 니들한테 그거 시켰겠냐고. 정신 차리라고 진짜. 그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지금 요새 저기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중국까지 가갖고 28일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평화공존 5원칙 발표 70주년 기념대회 참석, 진짜 중국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행사예요? 평화공존 5원칙이 누구랑 한 거죠? 중국 공산당 만만세 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평화공존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지배하는 어머. 그런 행사에 참석했다고 이해찬이가. 와. 몰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 총리가 한국에 경륜 있는 정치가로서 중한우에 힘써온 점을 높게 평가한다. 한국 각계 친구들이 한국 사회에 올바른 대중국 인식을 있고, 이게 올바른 대중국 인식이 뭘까요? 중국 배터리가 한국 배터리보다 위대하다. 한국 배터리는 감히 넘볼 생각하지 마라. 한병하의 그 인식이 올바른 대중국 인식이라고. 그래서 3%가 그렇게 쌍욕을 먹고 하면서도 중국 배터리 찬양하는 거고요. 나를 절대 출연시켜주지 않는 거고요. 슈카가 그래서 친중 매국 방송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이 왕이가 얘기한 한국 사회의 올바른 대중국 인식이다. 이끄는 사람이 누구다? 이해찬이다. 슈카님도 아직 파마니 안 하셨죠? 그럼요. 내가 요번 주 일요일에 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야, 이 새끼야, 너. 이 전 총리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시절 각각 중국 특사로 임명됐던 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로 있던 2005년에 저장성 당서기로서 한국을 방문한 시 주석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시작이 오래된 사람이에요. 2000년대 초반이네요. 그때부터 중국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영구하고 관계가 있겠냐 없겠냐고. 친하시겠죠. 그래서 한동훈, 이원석이가 그래서 김정숙이 수사를 하는 거라고. 문재인 수사를 하나도 안 하는 거라고. 김건희 여사가 파우치백 얘기 났을 때 제가 대국민 사과라도 할까요라고 문자를 5번이나 보냈는데 다 익십했다고. 그 새끼가, 한동훈이가 김경률이 시켜갖고 김건희 말이 안 통했던 그만하게 시켰다고, 그 새끼가. 그리고 민주당 검사 탄핵.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이는 친중 인사고, 그래서 당연히 문재인하고 관계가 밀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구도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팬클럽에 가면은 루나라고, 걔가 옛날에 문꿀 오소리의 대장이었다고, 걔가. 문재인 대통령 그 대통령 때 당시에 팬클럽 제일 네임드 중에서 네임드가 루나라는 사람인데 그 루나라는 사람이 지금 한동훈 밀고 있다고, 지금. 옛날에 문꿀 오소리 함네임드 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한동훈 캠프가 있다고. 왜 그렇게 했냐고. 누가 중간에 다리 놔줬을 거 아니고 누가 놔줬겠냐고. 바로 이거라고. 이거 안 보이냐고, 이거. 이 전 총리는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을 중수하면서 각종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힘써왔고,
지금 이 시국에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아시아 지역의 평화 안정은 선도 수호야. 중국의 포용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뤄온 태도는 오늘날 세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공산당이에요, 이 새끼. 그럼 맞네요. 네, 공산당이라니까. 아주 정확히. 이 공산당 새끼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고, 노무현 재단 이해찬 거라고 지금. 거기에 니들이 지금 매달 회비를 갖다 바치고 있다고 지금. 중국으로 가는 돈이야, 그게. 중국으로 가는 돈이라고. 와, 지난 정권에 그 장관들, 특히 국방부 장관, 뭐 예. 이런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인사청문회 때, 김정은 욕해버리고. 민주당 쪽에 공직자들 올라오면 시진핑 개새끼라고 해라. 국민의힘 당대표 하잖아요. 이제 네. TV 토론 할 텐데 그 원희룡 대표님 한동훈한테 시진핑 개새끼 해봐라 시키십시오. 그 새끼 못한다고. 시진핑 개새끼 못한다고. 그 새끼는 시진핑 개새끼 씨발새끼 해봐. 딱 시켜봐. 못한다고. 여기 이럴 땐 좀 좋은 게 있네요. 아 그럼요. 아 직방이지 그거야. 파마니가 리트머스지라고 하셨는데 리트머스지죠. 예, 바로 그럼요. 감별 가능한 거죠. 그럼요. 예.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8일 기념대회 연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경청했는데 감동받았다. 큰 울림이 있었다. 이랬다는 겁니다. 빨갱이 새끼라고 이거. 중국 빨갱이 새끼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고. 우리부터 진짜 차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예.